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고스톱으로 지역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치면은 가장 안전하게 치는 것이 우선은 제일 먼저 3명 중에 2명은 참여를 못하죠.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30%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30% 중에 대부분이 완고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으신 분이 투고로 가고, 쓰리고라는 건 거의 힘들게 나오죠. 근데 쓰리고 하면은 분명히 대박이 나오는데, 쓰리고 하는 만큼은 위험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할 때 이쪽 지역은 완고해도 될 지역이다, 이쪽 지역은 투고해도 될 지역이다, 이쪽 지역은 쓰리고해도 될 지역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지난번에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특별관리지역이죠. 여기를 강의를 해봤더니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으시길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실 게, 저는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2018년도 금년도 2학기에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의 전체 그 대학의 교수들이 283명이 있는데 저 이번에 13등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게 아니고 저 1등 한 적도 있고, 이게 140 몇 등까지 제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제일 전지전능한 거는 아니고, 다만 대학에서 부동산, 특별히 국토정책론, 그 다음에 토지개발론, 저는 이제 주로 그 관련돼 있는 업무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토지하고 국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도 시험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도 교육을 시켜봤고, 일선 중개업자에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론을 좀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신 아닙니다. 틀리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주변에서 얘기한 대로 시장을 잘 분석하고 토지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십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전부 이리저리 해봐보고, 그래서 시장과 학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또 아니면은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쓰기만 하고 이런 어쩌면은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으로 강의해 드리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하고 내용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만 들으세요. 그리고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그래서 들으시면은 한번 들어봐 보세요. 지금 전 신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떨어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분야로만 이렇게 쭉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달에 봐보면 11월 1일 날 YTN서부터 시작해서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창릉청 주변에 여러분들 여기 유명한 원흥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전역에 향동이 있는데, 여기에 지나가다가 보면 여러분 34단 아시죠? 예비사단이 있습니다. 예비사단과, 그러니까는 이제 서운은 가기 전에 예비사단과 앞에 보면은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게 원흥지구입니다. 그 사이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LH로부터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매스컴에 대단하게 떠든 적이 있었죠.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내용도 한번 봐보시고, 요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떻게 제가 고양시를 분석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흥광명시 봤을 때 절대 주먹구구시가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고양시를 이제 한번 샘플로 이제 봐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 또 11월 2일 날 뭐가 나왔어요? 봐보면 토지 보상금이 내년도에 2019년도에 2조 7천억이 몰려든다. 어디에서? 고양시에 있는 테크노밸리와 그 다음에 영상문화 콘텐츠밸리, 또 그 다음에 장안 공공택지지구,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면 김포 풍무 역세권 지구에서 요 네 군데에서 풀리는 돈이 2조 7천억이 된다라고 우리는 바로 이달 2일 날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내용이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고양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도 모릅니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2조 7천억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서부권 지역에 풀리면은 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고양시에 GTX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고양시를 거쳐서 파주까지 가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발점이 착공이 됐는데 이것이 개통이 되면은 어떠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내용을 고양시를 놓고 분석을 해드립니다. 사전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종 다양한 지식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자료 가지고 정보 가지고 지역 분석을 해드리는 분은 거의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제 가슴이나 생각에다가 그냥 왜 이렇게 뭐 폭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아픔을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보시라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고양시를 분석을 할 때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45%, 거의 절반 지역이 지금 얘기하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데 분석하는 거고 고양시 분석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 유명한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바로 고양시 국토의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놓을 거냐에 따라서 고양시 분석과 지금 얘기한 파주시 분석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를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크게 써놨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토지공법이라고 그래서 강의를 얼마 전에 해드렸죠. 처음 들으시는 분은 한번 검색을 쳐보세요.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제도가 들어온 지 약 34년이 됐습니다. 34년 동안 현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 보고도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것이 토지공법입니다. 이만큼 어려요.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봐 보시면은 가장 쉬운 토지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강의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그러는 것이 수천 명의 공법을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쯤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힘들어요. 뭐냐? 이만큼 토지공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도전을 해봐서 올려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토지시장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은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강의에 몇 달 전에 거 봐보면은 토지공법 가장 쉽게 이해하기 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무조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은 몇 프로냐? 대충 17%입니다. 여기에 10명 중 9명인 90%가 들어가 살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83%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라는 농촌 지역은 뭘로 구분하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도시계획 들어보셨죠? 도시계획이 있으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계획이 없으면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17%는 국토의 17%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의 나머지 83%는 뭐가 없다? 도시계획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땅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지역, 그러면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높은 거예요. 비도시 지역은 어떻게냐? 공급은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수요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적으면은 지금 얘기한 토지 가격의 상승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는 당연히 도시 지역의 땅값이 높게 된 거예요. 그럼 도시 지역에 투자하는 건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마진이 조금인 거예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투자하면은 마진은 큰 대신 뭐냐?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제가 완고, 투고, 쓰리고로 해석을 해봤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고양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이 황막사라고 그래서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황막사 검색어로 치면은 나옵니다. 황막사가 뭐냐? 황사, 요새 바람 불어오죠.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내년이 20년째 됩니다. 제가 한국 국민으로는 최초로 중국 사막에 들어가서 19년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IMF가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제가 들어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공인중개사 33명을 모시고 들어가서 나무를 심어서 한국인 최초로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제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얘기하는 외국인 최초로 주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화사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는데 신화사 통신에 개인적으로 아마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문데 저는 2번이나 신화사 통신에 보도를 탔던 사람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NGO 단체예요. 근데 NGO 단체인데 여기에서 제 제자들을 또 회원들을 모시고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마포에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데 이건 뭐 사무실이지 강의실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때는 10,000원 비싸봐야 20,000원 넣어놓고 이러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도우는 베푸는 나눔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저의 가슴에다가 제발 못질 좀 하시지 마셔라.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셔라. 라우리는 그 내용을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오셔서 언제든 시간 내셔서 오세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갖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고양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의 그 기초 그리는데 지난번에 시흥, 광명, 안산, 부천을 했을 때는 비도시 지역이라 우리는 농촌 지역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안산시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칼국수 때문에 많이 가시는 대부들을 빼놓고는 무슨 얘기나 비도시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를 분석을 할 때는 도시지역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양시로 넘어오면은 비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놓을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어디냐? 설문동, 지영동 이쪽이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벽제라든가 능곡, 원당, 화전, 원흥, 삼성지구 이런 데들은 바로 뭐냐면은 도시지역의 그린벨트고 그 다음에 일반 일산 신도시가 나와 있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도시지역. 무슨 얘기냐? 우선은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고양시에서는 이게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이쪽 지역이 비도시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도시와 비도시를 왜 나눠야 되는가? 여기에 들어가서 농지를 살 거냐, 임야를 살 거냐,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지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도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이다. 이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고양시는 이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 도시 지역은 17%,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16%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여기 도시 지역이 17%, 여기 86%.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그 유명한 용도 지역이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도시지역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토의 17%예요. 그럼 나머지 용도지역이 3개 남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우리나라 국토의 어떻게 되나 83%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지역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지난번에 강의 드려놨었던 뭐 쉽게 설명하는 공법, 토지공법이라고 그러는 그 시간을 좀 한번 보시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때 그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나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왜 들으시는 거예요? 재미삼아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어쩌면은 돈 한번 버시려고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들어놔 놓으시라 이거예요. 제가 자신 놓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쉽게 지역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고냐? 아니에요. 전 틀릴 적도 여러 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틀린 거는 쟤도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라 이거예요. 그럼 격려해 주시면 더더욱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제가 모시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의 17%는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은 83%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여기처럼 바로 그린벨트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는 무조건 도시지역에 있어요.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3개로 나눈 거 아시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 무조건 자연녹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연녹지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계획 제도에서 도시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이 없다 이러면은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 도시지역,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 비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은 그야말로 그 유명한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에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2가지인데 이거를 설치하는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그 유명한 새로운 도시, 신도시든 아니면 여러분 뭐 원흥지구, 무슨 지구, 뭐 무슨 지구 그리고 우리듯이 신도시가 아닌 새로운 도시도 만들어져. 이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시지역에서는 구닥다리 집 있죠. 다 쓰러져가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어떻게 하냐? 리컨스트럭션. 소위 말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건축을 해라 그러면 재개발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낡았다? 재건축을 해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도정법에 무슨 얘기냐? 도시지역은 국토계획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국토계획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세 번째 도시정비 사업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 사업이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 사업이냐 도정법, 이와 같이 법으로 해결하는 게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야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는데 제 말을 이해하시기가 웬만하면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지에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가 요거를 해설로 실무로 해서 드린 거예요. 야, 도시지역에는 뼈대와 핏줄을 놓는 거. 이건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대하고 핏줄을 놓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아, 핏줄이 있어요. 저걸 할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뼈가 있어요.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골격 사업을 하는 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나 새로운 걸 갖다가 붙여. 새로운 걸 붙이면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썩어 있는 어떻게 말하면 오장육부가 요즘은 뭐 심장도 갈고 뭐 다 하고 그러니까 저도 제 2가 임플란트가 절반에 거의 가까운 13대를 임플란트 했습니다. 그러면 구 이빨을 빼버리고 새로운 이빨을 집어넣잖아요. 이게 도시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로 도시지역엔 사람 몸과 같이 3가지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비도시 지역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 오늘은 고양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하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뭔지 모르셔도 몇 번 들으시면 아세요. 그러셨죠? 아,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도시지역만 보자 이거예요. 그럼 도시지역에서 자 우선 봐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지금 97%, 약 98% 도시지역의 98%는 진짜 백이 도시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는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인데 그린벨트인 도시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토의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아까 얘기하는 도시지역이 17%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바로 전체 면적이 98%는 도시지역. 진짜 백이 도시지역. 그린벨트가 도시지역에 있다는데 그거는 약 2%뿐이 안 돼요. 아셨죠? 이러한 내용 가지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고 이와 같은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국토계획법과 그린벨트법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분명히 도시지역이지만은 도시계획으로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일반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린벨트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아시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거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으로 해결하는 지역은 일반 도시지역,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배우셨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보면은 한번 좀 봐보세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그러면은 2018년 10월 9일 재결 보상 통지서가 또 나갔어요. 이게 아마 몇 차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달인 10월 9일까지 이거를 조사를 해놨었던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자, 여기 방화대교에서부터 문산에 있는 FIC까지 어떻게 지금 얘기한 진행되고 있나? 제가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2조 7천억이 나온 데는 방송 문화 콘텐츠 밸리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2018년 지금 얘기하는 7월 25일 날 보상사무소가 개설됐고 2019년 내년도 2월 1일 날 아마 구역이 지정되고 승인고시가 되면서
이때서부터 토지 출입에 대한 허가가 나오고 감정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말 정도 되면은 협의보상 개시가 되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 12월 말 아니면은 2013년 1월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해서 준공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우리는 걸 갖다가 벌써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일산 테크노밸리는 대화동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자, 2019년 내년도 9월 1일 날 아마 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예정되지 아니할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늦어져서 2020년 3월 정도에 협의 보상이 아마 예상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달에 아마 준공될 거로 본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딘다라고 그런 걸 이미 저는 벌써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러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봐보세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마포 흑막사 사무국에 와보신 분은 아시지만 저 이거 다 검토해가지고 이 자료 다 드려요. 무슨 얘기냐? 고양시 다른 저 전문가처럼 그냥 손가락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분석한 거 없어요. 약 70건 정도의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논하드렸어요. 칼라로 해서 논하드렸어요. 뭐냐? 칼라 비용도 안 나오는 돈 10,000원 받고 내놔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를 다 검토하고 아, 이쪽이 아무래도 완고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2고로 봐야 돼. 이쪽은 3고로 봐야 돼.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좀 전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러한 건수들이 약 70여 건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 뭐냐? 완고할 지역, 2고 할 지역, 3고 할 지역이에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 수도권에는 31개 시와 군이 있어요. 이 지역을 지난번에 어디에다 시흥, 광명, 안산, 부천 해드렸죠? 이번에 고양시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다음번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7호선 연장이 예타 조사 없이 국가 시체계회에서 어떻게 되나 지역 점수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초까지 춘천에서 고속도로도 나고 철도가 나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타조사는 뭐냐? 자, 들어가는 비용이 1조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8천억 분이 안 된다. 그러면 예타 비용이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예타 비용의 비용 분석, 편익 분석이 지금 얘기한 대로 0.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못 되니까 사업이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속초나 이런 데는 영원히 어떻게 되냐? 예타 점수가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 점수를 주는 거야. 야, 이 지역에 현재 놓는 건 손해지만은 여기 개통하게 되면은 이 지역이 활성화돼서 그때는 비용이 산출하는 비용이 1을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지역 점수예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에 각 시와 군의 도에다가 한 건에서 2건은 특별계획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올린 게 어디냐? 저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호매실 한 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의정부에 가면 장암역 있죠? 장암에서 옥정지구, 저 지금 얘기한 양주의 옥정신도시로 해서 포천으로 나간 그 유명한 송우리 포천 시내 아시죠? 송우리 소우로 여기까지 7호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를 해야 되냐? 포천시를 갖다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포천시를.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쪽은 땅이 오르고 어느 쪽,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어떻게 마진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미리 예견을 해드릴게요. 왜냐? 남들보다도 빨리 가고 빨리 분석하고 좋은 자료 가지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료 벌써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런 완고, 투고, 쓰리고 지역을 포천시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좀 한번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용인시를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완고할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고양시는 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고양시는 도시지역인데 그린벨트인 지역이에요. 그럼 도양시는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인데 여기는 아예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쪽은 완고, 그렇죠? 비도시지역 이쪽은 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쓰리고,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이 어디냐? 지금 얘기하는 고양시에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다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나는 고스톱을 치면은 나는 완고만 해. 아유, 나는 그냥 못 먹어도 쓰리고야. 못 먹는다는 얘기는 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쓰리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매번 쓰리고야. 여러분 고스톱 쳐보면, 고스톱 쳐봐야 뭐 한 몇 시간을 쳐봐야 쓰리고 나오는 거 한 번이나 두 번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땅이 보이고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의 화면이 한번 나왔었죠. 바로 원고할 지역과 투고할 지역과 쓰리고할 지역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고할 지역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이다? 기존에 있는 도시 지역인 거예요. 투고할 지역은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이에요. 쓰리고할 지역은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고양시에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 아니면 GTX가 들어온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가 어느 축이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 그럼 어느 축이 어떻게 바뀌겠네. 그러면 나는 어느 지역을 중점 타겟으로 놓고 들어가겠다. 그 지역에 가서 임야를 선택하시든 농지를 선택하시든 아니면은 도로변 땅을 생각을 하시든 맹지를 생각하시든 그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할 지역은 어떻게 되냐. 고양시에 결정을 낼 거는 고양 신도시마 그 주변의 주택지역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이건 뭐냐면 기축지역에서 일어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간단하게 뭐 완고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지역에 여기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대신 마진은 적지만 아유 나는 안전하게 갈래. 그러면 원고는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저평가된 지역,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일 대표적인 게 GTX, 두 번째 서울 문산 고속도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약 2조 7천억이라 우리는 보상금이 나온다. 이 호재에 의해서 고양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고할 지역을 보자 이거예요. 이 투고할 지역은 자 주거가 아니고 공장이나 창고, 고양시에서는 이제 공장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주로 창고용과 도시형 공장이 들어갈 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의 특징이에요. 이게 문봉이라든가 지영동이라든가 설문동이가. 그래서 제가 부동산 TV에 벌써 몇 년 전, 3년 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죠.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라 그러면 가장 유명한 지역이 LG가 나와 있는 월롱이지만 절대 나는 그 지역을 1등으로 안 본다. 설문동이라는 데를 보겠다. 그래서 설문동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매들이 약 600만 원대 되고 있어요. 아직 개통도 안 됐어요. 이제 막 공사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어디냐? 비도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지역을 투고할 지역으로 잡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디스퍼션과 클러스터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화면에 저 때문에 갈리는데, 디스퍼션,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북부에, 자, 수도권 북부에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없어요. 이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수도권 지역인데, 근데 하나 생긴 게 포천까지 가는 구리 포천 세종고속도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기는 게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건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건 뭐냐? 주변에는 뭐가 많냐? 신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산 효과가 있어요. 알으셨어요? 디스포션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건 그 유명한 LG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 모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서울 포천간,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는 기능이 분산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런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기능이 집중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현상이 뭐예요? 고속도로라고 해요. 똑같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어디로 모일 건가, 어디로 집적할 건가, 이걸 갖두고 보셔야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투고 지역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고 지역인 바로 뭐냐, 특지 개발이 문제점이 있는 거. 그 유명한 그린벨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우선은 땅을 매입하시는데, 땅보다는 여러분들 그린벨트에는 최초의 규제를 했을 때 약 35개의 행위가 있어요. 요거에 35개 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냐면 약 120개 정도의 행위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거주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것이 집단 칠락지라고 하는 집취예요. 근데 집취도 또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 집단 칠락지구 보세요. 지난번에 시흥광명으로 했죠. 여기는 뭘로 간다? 환지로 가는 거야. 환지로 가는 거야. 그 환지 가가지고 땅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파트 공동 지금 얘기하는 개별 환지가 있고 집단 환지가 있는데, 보통 집단 환지로 와서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시나 여기 가봐. 그게 아니야. 뭐냐? 건물이 나올라 건물이 들어가. 유명한 여러분들 저기 서울시리 화장장 있는 그 대자리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유명한 강강술래 본사가 어떻게 돼? 3층 건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가 있죠. 여러분들 행주산성 가보세요. 행주산성 저 입구로 위에 언덕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오른쪽에 4층짜리인가 건물 어마어마한 거 짓습니다. 이게 집단 칠락지구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또 시흥광명에서 일어난 집단 칠락지구하고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집단 칠락지구하고는 개발 행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파트로 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 시흥광명 집치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건물 좀 줘서 그러면은 고양시 집단 칠락지구를 한번 선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두 번에 중간에 두 번이 끊겼어요.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데 양해를 가시다 하면 두 번 정도 좀 어눌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하시고, 다음번에는 미리 예견을 해드리지만 7호선 전철이 들어가는 이제 7호선 연장선이 들어갈 것이 뭐 거의 지금 확실시되어 있는 포천, 땅값 싸죠. 그러면 영원한 포천이냐? 아니다. 또 그쪽에서도 천지개벽할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